예,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 양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오늘은 제가 안드로이드 N을 준비하는 개발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안드로이드 N 새롭게 이제 공개된 안드로이드 N 관련된 내용들을 개발자분들이 알고 되셔야 되는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N이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베타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발표해 드리는 내용은 전부 아직 베타 단계에 기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최종 제품에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스페이스에 있는 다른 세션들은 그 자료를 공유를 많이 드렸을 텐데 이미 발표 자료를 아직까지는 제가 안드로이드 N 관련된 내용은 혹시라도 어떤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까봐 발표 자료 공유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거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디벨로퍼 애드보케라는 역할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 소속은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이에요. 그래서 디벨로퍼 릴레이션 팀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안드로이드라는 그 제품이 개발자분들이 어떤 좋은 사용자들을 위한 앱과 서비스를 만드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개발자분들이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 사이트 같은 것을 이제 운영하기도 하고요. 가끔 새롭게 이렇게 안드로이드 N이나 이런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은 이에 관련돼서 주요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주요 파트너사 직접 이제 만나서 안드로이드 새로운 기능들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기술 지원을 해드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 같은 그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슬라이드 쉐어에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신 것 같고요. 뷰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안드로이드 N 나오면 이 관련돼서도 모든 정리가 끝나면은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발표 내용은 자료가 공유가 되지 않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온전한 안드로이드 N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후에 공유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오늘 안드로이드 베타 프로그램에 대해서 새롭게 이 안드로이드 N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 중에 안드로이드 베타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N 개발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안드로이드 N의 주요 변경사항과 어떤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 외에 개발자분들이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늘 그렇듯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드로이드 N 베타 프로그램 말씀드릴게요. 이번 안드로이드 N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저희 특히 내부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한 가지 딱 이야기하라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안드로이드 새 버전 릴리즈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모든 일들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게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 중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저희가 안드로이드 N 프리뷰 자체를 굉장히 일찍 공개를 했어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I.O. 때 이제 보통 프리뷰를 시작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I.O. 훨씬 전에 알파 단계의 제품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고, 개발자분들이나 주요 파트너분들이 직접 안드로이드 N 어떤 알파 프리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전에는 맨날 이제 시스템 이미지 받아갖고 그거 이제 구워서 이제 시스템에다 먼저 엎어 써야 되는데, 단지 아주 쉽게 안드로이드 베타 프로그램에 딱 등록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OTA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이번 안드로이드 N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빨리 안드로이드 베타를 공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쉽게 안드로이드 N 베타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N 출시가 굉장히
부드럽게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처음에 어떤 그 스케줄을 제일 처음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알파 버전, 그러니까 그 3월달에 저희가 똑같은 이 도표를 공개를 해서 드렸어요. 근데 다들 이제 내심 속으로는 뭐 일정은 저렇게 되겠지만 당연히 일정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밀려갖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을에 공개가 되겠지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외부의 많은 개발자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일정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좀 신기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3월달에 최초 릴리즈를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한번 릴리즈를 한 번 더 하겠다 했는데 그때 베타 1이 나왔고요. 4월 13일날 5월 19일날 IO 때 베타 2 프리뷰 버전 3가 나왔고, 며칠 전이죠. 6월 15일날 한국 시간 6월 16일날 프리뷰 버전 4가 나왔어요. 버전 4가 6월 15일날 일정대로 정확하게 나왔고, 이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저희가 API는 더 이상의 변동사항이 없다 라고 픽스된 API를 공개를 드린 거고요. 뭐 기능상의 실제 동작상의 약간의 수정이나 버그 픽스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API 레벨이 확정이 됐습니다. API 레벨이 24로 확정이 됐고,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에다가 API 레벨 24로 앱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안드로이드 N을 타겟으로 한 앱을 만드셔서 그걸 구글 플레이상에 직접 배포하실 수 있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개발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썩 좋지 않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은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남은 단계가 무엇이냐? 프리뷰 5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그때 저희 넥서스용 아니면 저희 프리뷰 버전 5에는 저희 넥서스용 거의 최종 버전의 시스템 이미지가 공개가 될 거고요. 아마 7월 중에 되겠죠. 저 일정대로라면은. 그리고 Q3 8월에, 그러니까 올 여름에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실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 N 디바이스가 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 뭐 빨라야 10월 정도에 최초의 안드로이드 마시멜로를 탑재한 디바이스들이 풀렸다고 보면은 거의 한 2달 정도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드로이드 N 같은 경우에는 큰 별다른 문제가 지금 뭐 마지막 순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추세대로 보자면은 8월에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N 디바이스를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들이 앱을 서비스하고 계시고 안드로이드 N에서 뭐 좀 우울한 호환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사용자들이 이 앱 내 폰에서 안 돌아가요라고 고객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건 8월이면은 사용자들이 안드로이드 N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쪽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 OEM이나 이런 디바이스 파트너 분들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번에 디벨로퍼 프리뷰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넥서스 어떤 시스템 프리뷰 이미지뿐만 아니라 소니 엑스페리아 Z3를 위한 디벨로퍼 프리뷰 버전 4 이미지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는 이제 유저가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소니 엑스페리아 Z3를 폰을 갖고 계신다면은 넥서스 폰이 아니더라도 그 안드로이드 N 개발자 프리뷰 버전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을 안드로이드 N에서 한번 테스트해 볼 시기가 다가왔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앱을 안드로이드 N에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쉬운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베타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베타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그 안드로이드 N 디벨로퍼 프리뷰를 지원한 디바이스를 이제 여러분의 어떤 계정으로 갖고 계시면은 그냥 옵트인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디바이스를 안드로이드 N 베타 프로그램에 등록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은 바로 OTA를 통해 갖고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프리뷰 시스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바로 여러분의 디바이스를 안드로이드 N 개발자 프리뷰 버전 4로 변경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안드로이드 N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안드로이드 N 베타 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개발자분들이 안드로이드 N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안드로이드의 어떤 생태계, 근데 안드로이드가 저희 제품의 안드로이드라는 제품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구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전 버전 마시멜로부터 또 가장 큰 변화 중 마시멜로 이전 버전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뭐 런타임 퍼미션이라든가 이제 도즈 모드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안드로이드란 제품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굉장히 성숙했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안드로이드란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이 생각했을 때 이제 안드로이드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과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성능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편한 그런 플랫폼으로 한층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존의 안드로이드 어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발자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열려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굉장히 재밌는 시나리오를 갖는 뭐 앱, 백그라운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마음껏 만드실 수 있었고 했는데 그 이전 마시멜로부터 해서 이번에 이제 N 넘어가면서 더 그렇게 되겠지만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가능성들을 조금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의 사용 경험에 좀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씩 제한을 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안드로이드 어떤 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를 커버할 수 있는 유연성 이것들은 최대한 보장을 하는 그런 어떤 두 가지 동시에 성립하기 힘든 두 가지 어떤 이 사용자의 만족도와 개발자의 어떤 그 자유도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드로이드의 어떤 플랫폼 진행 방향이 개발자에게 더 많은 자유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용자의 그 만족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자분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시도록 계속 저희가 플랫폼적으로 좀 제한을 가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다. 그런 추세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드로이드 N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멀티플 스크린 지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화면 크기에 다양한 오리엔테이션과 다양한 화면 크기에서도 앱이 잘 동작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옵티마이제이션. 여러분 앱이 가장 배터리를 낭비하지 않도록 배터리를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어떤 디바이스 플랫폼의 메모리를 너무 낭비하지 않도록 그 백그라운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돼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굳이 안드로이드 N을 위한 어떤 안드로이드 N 대응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내용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앱, 좀 더 사용자가 믿고 쓸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능들이 어떤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N을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자분들이 갖고 계셔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앱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어떤 그 항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멀티 스크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그림이 나오죠. 안드로이드는 굉장히 다양한 화면 크기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폼팩터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모난식의 동그란식의 폰, 태블릿, TV도 있고 오토도 있고 여기 그림 빠졌지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굉장히 다양한 폼팩터를 지원하고 굉장히 다양한 화면 크기를 지원하는 게 안드로이드의 어떤 기본적인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폼팩터와 다양한 스크린을 원래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 더 많은 유저들에게 여러분의 앱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멀티플 스크린 지원을 신경을 쓰셨겠지만 안드로이드 N에서는 그 멀티플 스크린을 지원하는
꼭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N의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 하나죠. 멀티 윈도우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N에서는 멀티 윈도우 모드가 지원이 되게 되면은 사용자가 한 화면에 하나 이상의 앱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 이상의 액티비티가 동시에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크게 저희가 세 가지 모드를 지원할 예정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폰이나 태블릿에서 화면을 두 개로 딱 잘라서 쓸 수 있는 스프릿 스크린 모드랑 TV 같은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픽처 인 픽처,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굉장히 큰 디바이스나 이런 태블릿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제 프리폼 윈도우 모드가 있는데요. 사실 개발자분들이 지금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첫 번째 스플릿 스크린 같은 경우,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앱이 기본으로 타겟으로 하시는 그 어떤 폼 팩터가 폰이나 태블릿일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픽처 인 픽처 모드나 프리폼 윈도우 모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스플릿 스크린 모드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N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앱들이 스플릿 스크린 모드를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 스플릿 스크린 모드 상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하시는 걸 원할 거기 때문에 스플릿 스크린 모드 지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 윈도우 모드가 안드로이드 N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좋은 소식 한 가지는 개발자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앱이 기본적으로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 잘 동작을 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앱이 멀티 스크린 다양한 화면 크기에 잘 동작하도록 이미 구현을 하셨다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멀티 윈도우 모드를 위해서 저희가 안드로이드 N의 플랫폼 상에서 어떤 동작 방식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자체가 원래 다양한 스크린 모드를 지원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한 화면에 두 개의 액티비티가 동시에 실행된다 하더라도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 자체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안드로이드 앱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시스템 설정값, 화면 크기라던가 이렇게 폰트 사이즈 아니면 기타 등등 오리엔테이션 값이 바뀌면은 저희가 이제 런타임 상에 액티비티 단으로 컨피그레이션 체인지 이벤트를 전송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메커니즘을 그대로 활용해서 멀티 윈도우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앱이 앱에 특별히 추가적인 어떤 구현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멀티 스크린 모드에서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이미 다양한 화면 크기를 잘 지원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면은, 네,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앱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랜드스케이프랑 포트레이트 두 가지 다 동시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멀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화면 크기를 사용자가 저 바를 조정해서 화면 크기를 줄일 수 있거든요. 한 앱에 좀 더 많은 크기를 주고 다른 앱은 좀 더 작게 쓰고, 그렇게 되면은 디바이스 자체는 포트레이트 모드로 사용자가 이제 들고 있으면서도 특정 앱은 랜드스케이프 오리엔테이션으로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특정 오리엔테이션만 지원하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 아니면 포트레이트만 지원하고 있다면은 멀티 윈도우 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사용자가 기대했던 어떤 동작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드로이드 N에서 추가된 재밌는 기능이요, 이 스크림 줌 기능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액세서빌리티 관련돼서 접근성 관련돼서 추가된 기능이긴 하지만 많은 사용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입니다. 뭐냐 하면은 안드로이드 화면의 크기를 강제로 뻥튀기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줌. 그래서 기존에 요즘 해상도 요즘 고스펙 팬들은 보통 다 480dp의 크기를 갖고 있잖아요. 되게 480dp 크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물리적 사이즈는 그대로지만 화면 덴시티 자체를 낮춰갖고 320dp 화면으로 강제로 조정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 각각의 UI 요소들은 좀 더 뻥튀기 돼서 보이겠죠. 폰트도 더 커지게 되고, 화면도 더 커서 글씨도 커질 테니까 작은 글씨를 보기 힘든 사용자들이 훨씬 편하게 글씨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320dp 상에서도 아무리 여러분의 앱이 하이엔드 폰만을 노리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하이엔드 폰들이 320dp의 해상도를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로지컬하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앱이 320dp를 갖고 있는 320dp의 위스를 갖고 있는 폰에서 화면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그걸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그 런타임 상의 스크린 덴시티 값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스크린 덴시티 값은 원래 디바이스 지금까지는 그 디바이스에 딱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런타임 상의 이 스크린 덴시티 화면 밀도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런타임이 변경이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은 뭐 비트맵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캐시를 하셨는데 캐시된 화면 그 어떤 캐시되어 있는 비트맵이나 이런 것들이 화면 밀도가 바뀌면서 너무 크기가 작아지거나 너무 화면 사이즈 크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이 스크린 덴시티 정보도 런타임 상에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부분이 변경됐을 때 여러분 앱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지 동작하는지 테스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줌 기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세팅 가보시면요. 그 설정에서 액세서빌리티 메뉴 가보시면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발자 프리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그 다음에 또 이 재밌는 소식 중 하나는 이게 뭐 꼭 N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뭐 얼마 전에 IO 때도 발표했지만 크롬북에서도 그 안드로이드 앱이 동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크롬북이 거의 존재감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저희가 저번 분기에는 맥북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 교육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어떤 그 폼팩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뭐 약간의 어떤 수정을 하시면 크롬북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들과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런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롬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때 세 가지 화면 크기를 지원을 하는데요. 뭐 포트레이트, 랜드스케이프, 풀스크린.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5 정도, 뭐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넥서스 7 정도, 7인치, 풀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을 다 쓰는데 각각의 화면 크기에서도 여러분 앱이 잘 동작하는지 잘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뜻밖의 어떤 사용자들을 기존에는 만나볼 수 없었던 사용자들을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다양한 화면 크기를 잘 지원하도록 여러분들의 앱을 구현하셔야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스크린 지원에 관련돼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랜드스케이프과 그 포트레이트 모드를 모두 지원하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개발자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그 멀티스크린 모드, 멀티 윈도우 모드가 되면 당연히 굉장히 화면이 작아지겠죠. 그럼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220dp입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앱이 멀티 윈도우 모드를 지원한다면은 그 사용자가 여러분의 앱의 크기를 화면의 크기를 220dp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220dp의 크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앱의 주요 기능들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잘 작업하실 필요가 있고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화면 크기도 막 이렇게 자유롭게 변경될 수도 있고 오리엔테이션 변화 정보도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스크린 덴시티 정보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앱이 그 리소스를 제공할 때 특정 어떤 리소스 퀄리파이를 갖는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앱은 그 하이엔드 폰만 지원하니까 뭐 HDPI를 위한 이미지 리소스만 갖고 있으면 돼. 아니면 우리 앱은 뭐 480dp 이상의 크기 화면만 지원하면 되니까 480dp를 위한 어떤 레이아웃 파일만 갖고 있으면 돼라고 어떤 그 대안 기본 리소스 파일을 제공하는 걸 깜빡하시면요 실제로 앱이 만약 사용자가 멀티 윈도우 모드 진입하거나 오리엔테이션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뭐 스크린 줌인 기능을 사용할 때 리소스나 파운드 익셉션이 나면서 런타임 상의 앱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크래시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앱이 모든 화면 스크린 크기에 대응되도록 다 적절한 리소스를 모두 잘 제공할 수 있는지도 꼭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N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호환성 테스트를 해보면은 런타임 크래시가 나는 경우가 아주 아주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 올바른 리소스를 어떤 그 디폴트 리소스를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테스트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런타임 컨피규레이션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뭐 스프릿 스크린, 멀티 윈도우 같은 경우에 화면 크기가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가 화면을 느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갖고 삼성 멀티 윈도우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용자가 화면 크기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면 크기를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세 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반반으로 쓰거나
그 뭐 70대 30으로 쓰거나 아니면 30대 70으로 쓰거나,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사용자들이 이렇게 화면을 바로 움직여서 화면 크기를 조정할 때마다 컨피규레이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변경될 수 있는 그 시스템 디바이스의 속성은 뭐 스크린 사이즈, 뭐 스몰리스트 스크린 사이즈, 스크린 레이아웃,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스크린 줌인 같은 경우에 스크린 덴시티 등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그 컨피규레이션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하는 거는 액티비티를 종료시키고 재실행을 시키죠. 리크리에이트를 합니다. 기본 그게 디폴트 동작이 되고요. 만약에 원하시는 경우에는 개발자분이 명시적으로 이런 런타임 컨피규레이션 체인지를 내가 직접 핸들하겠다라고 매니페스트상에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상에 온 컨피규레이션 체인지 콜백을 오버라이드 하셔갖고 적절한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항상 컨피규레이션 체인지가 발생할 때마다 액티비티가 재생성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원하시면은 직접 이런 이벤트들을 처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멀티 윈도우 지원 관련돼서 그럼 몇 가지 API들도 새롭게 추가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API들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앱이, 내 액티비티가 멀티 윈도우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닌다 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애트리뷰트가 속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리사이저블 액티비티 속성이고요. 액티비티 상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실 수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디폴트가 true예요. 그래서 이걸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은 저희 구글이 판단할 때 모든 앱, 모든 어플리케이션, 모든 액티비티는 다 멀티 윈도우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던가 굉장히 풀스크린한 이머시브한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이 플래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Resizable Activity를 명시적으로 false로 하시면은 해당 액티비티는 내가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따라서 그 위에 쌓이는 모든 액티비티의 Resizable Activity 값이 다 일괄 적용이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액티비티가 10개가 있어요. 여러분의 액티비티가 10개가 있는데 나는 이 중에 이 3개의 액티비티만 리사이저블 속성을 false로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속성만 false로 하신다고 해당 액티비티가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 동작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액티비티에 선언되어 있는 속성 값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해당 액티비티가 실행되는 태스크의 가장 루트에 있는 액티비티의 속성 값이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그 위에 쌓인 모든 액티비티들이 다 일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거 말로는 너무 설명이 어렵습니다. 헷갈리고요.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희가 흔하게 듣는 질문이 그럼 도대체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액티비티가 멀티 윈도우에서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 드리자면 속성으로 멀티 윈도우 지원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사실 따져보면 이렇게 많아요. 타겟 SDK 버전, 그러니까 타겟 SDK 버전 정보나 리사이저블 액티비티의 속성과, 그다음에 스크린 오리엔테이션, 런치 모드, 다큐멘트 런치 모드, 태스크 어티리티 등등의 속성들이 다 이 해당 액티비티가 멀티 윈도우로 뜨느냐 안 뜨느냐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것들 다 어떻게 조합해야지 되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좀 골치가 아픈데요. 다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면 내가 피치부터 사정으로 약간 시간이 필요해서 난 지금 당장은 멀티 윈도우를 도저히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타겟 SDK가 24 이하라면은, 24 이전이라면은, 그러니까 롤리팝,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앱들이, 지금 갖고 계신 모든 앱들이 다 이 경우에 속하겠죠. 스크린 오리엔테이션이 포트레이트나 랜드스케이프로 고정되어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저히 이 액티비티는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설령 멀티 윈도우 모드 상태에서 해당 액티비티가 띄워질 때도 새롭게 태스크를 만들어 갖고 별도로 띄워버려요. 전체 풀스크린으로 띄워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타겟 안드로이드 N 대응을 위해서 타겟 SDK를 24로 하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리사이저블 액티비티가 false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는 루트 액티비티가 리사이저블 액티비티 값이 true라면은 다 말짱 꽝이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리사이저블 액티비티 속성 값을 false로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와 동시에 이 액티비티는 런칭될 때 항상 반드시 새로운 태스크 위에서 뜰 거다
라는 의미에서 런치 모드를 싱글 인스턴스 혹은 싱글 태스크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큐멘트 런치 모드를 always 속성으로 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을 하셔야지만 항상 해당 액티비티는 어떤 액티비티에서 호출돼갖고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태스크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액티비티가 갖고 있는 Resizable Activity First 속성이 자동으로 적용을 받아갖고 항상 풀스크린 형태로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간단한 팁이에요. 저희가 당연히 권장드리는 거는 모든 액티비티가 잘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 동작하도록 멀티 스크린을 잘 서포팅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잡다한 API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멀티 윈도우 모드가 왔다 갔다 할 때 액티비티가 리크리에이트는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 공백 화면을 보여줄 수 없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휙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면은 멀티 윈도우 모드에서 바로 옆에 액티비티가 뜨도록 플래그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해당 액티비티가 멀티 윈도우 모드에 존재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PI, 그 다음에 멀티 윈도우 모드 진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콜백 등등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드래그 앤 드랍 기능도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간 드래그 앤 드랍 기능도 지원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액티비티로 파일이나 이런 정보를 넘길 때는 퍼미션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퍼미션을 넘겨줬다가 그 해당 퍼미션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일련의 API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퀘스트 드래그 앤 드랍 퍼미션 이런 API들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멀티 윈도우 상에서 드래그해서 드랍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적당하다 하시면은 이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터리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옵티마이제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사용자들의 첫 번째 불만 사항이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가장 큰 사용자들의 불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원히 충전할 필요가 없는 휴대폰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배터리가 언제 소모가 되느냐? 보통 크게 스크린 켜져 있는 경우와 꺼져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스크린 켜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크린 자체가, 디스플레이 자체가 가장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요. 스크린이 꺼져 있는 경우에는 CPU나 아니면 라디오 네트워크 사용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용자가 화면을 켜고 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배터리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 안드로이드 플랫폼 차원에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쪽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에 화면이 꺼져 있다는 건 사용자가 뭔가 이 폰을 능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배터리를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백그라운드 사용자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세 가지 원칙이 뭐냐?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꼭 해야 되면은 배터리 충전 중일 때로 미뤄서 하자. 세 번째는 충전 중일 때까지 미룰 수 없다면은 최소한 배터리를 소모하는 애들을 다 한 번에 묶어서 배치로 처리를 하자.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작업 같은 경우에 모뎀 칩 같은 게 한번 딱 켜졌다가 예를 들어서 1바이트라도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모뎀 칩이 켜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고정된 어떤 배터리 비용이 있거든요.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칙으로 하는 거는 피치 못하게 백그라운드 상에서 어떤 네트워크 접속을 해야 된다면은 네트워크 접속이 필요한 애들 모두 모아서 한 번에 처리를 하고 가능한 빨리 모뎀 칩을 다시 재우자. 이게 저희 원칙이 세 가지 원칙에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없애자, 백그라운드 작업을 충전 중으로 미루자,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작업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자. 이 세 가지가 핵심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차원에서 마련한 어떤 강제적인 규제가 바로 이 도즈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시멜로에서 도즈 모드 때문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마시멜로에서 도즈 대응, 여러분의 앱이 이미 마시멜로 도즈 대응을 끝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도즈 대응 우리는 이미 다 끝났다. 네, 별로 없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 도즈 모드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폰을 사용하지 않고 디바이스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스크린이 꺼져 있고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를 사용 중일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도주 모드에 진입을 해갖고 백그라운드에서 그 배터리를 사용할 만한 모든 작업이 다 굉장히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웨이크락 거실 수 없었고 네트워크 사용할 수 없고 그 뭐 잡 스케줄러 같은 걸로 등록된 잡들이 다 뒤로 미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알람 같은 경우도 이제 뒤로 지원되고, 뭐 GPS나 와이파이 스캔 등등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주 모드가 마시멜로에 소개가 됐고 그 배터리 절약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그 구글에서 생각했을 때 그 배터리 사용량을 최적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그 N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실제로 사용자가 그 디바이스를 갖고 이동 중인 경우에도 도주 모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주 모드를 추가를 했어요. 기존 도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절약 효과가 분명히 있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 사용자가 효과를 체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고 뭐 예를 들어 탁자나 뭐 책상, 침대 옆에 있는 채로 뭐 한두 시간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만 도주 모드에 진입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매일매일 뭐 일하면서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폰을 쓸 때는 항상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만히 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주 모드에 실제로 빠질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용자들 그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도주 온 더 고의 모드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용자가 그 화면이 꺼져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실제 해당 디바이스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일정 시간,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도주 모드에 빠져요. 도주 모드에 빠져서 대신 이때 그 제약이 모든 작업들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작업이 그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네트워크 잡이 금지가 되고 잡 스케줄러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싱크 잡들이 뒤로 지원이 됩니다. 대신 뭐 알람이라던가 뭐 GPS, 와이파이 스캔 등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 도주 모드와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메인터넌스 윈도우 시간이 있어갖고 그때 미뤄뒀던 작업이나 네트워크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N에서 새로운 도주 모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도주 모드가 동시에 결합돼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먼저 만약에 사용자가 그 두 가지 도주 모드가 서로 별도의 레이어로 동시에 그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용자가 만약에 휴대폰을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 중이 아닌데 딱 그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이런 상황이 일정 시간 지속이 되면은 가장 먼저 기존 그 새로운 도주 모드에 진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임 시간이 좀 더 짧으니까 새로운 도주 모드에 진입해서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 액세스가 금지가 되고 잡 스케줄러로 등록된 잡들이 뒤로 지원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도주 모드에 빠져서 계속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두 번째 도주 모드, 저희 뭐 풀 도주라고도 하는데 기존 마시멜로의 도주 모드로 진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웨이크락도 안 되고 네트워크 액세스는 당연히 안 되고 뭐 알람 잡들도 뒤로 지원되고 와이파이, GPS 스캔도 안 되는 이런 도주 모드로 두 번째 도주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안드로이드 N에서는 도주 모드가 새롭게 하나가 추가가 됐고 이 새롭게 추가된 도주 모드와 기존 마시멜로의 도주 모드가 둘 다 동시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그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앱의 서비스 성격상 항상 사용자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만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뭐 위치 기반 앱이라든가 이래서 도주 모드에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심하셨다면은 이 새롭게 추가된 안드로이드 N 도주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훨씬 더 많은 앱들이 이 새로운 안드로이드 N 도주 모드에 영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안드로이드 N 여러분들의 앱이 아직까지 도주 대응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안드로이드 N의 새로운 도주 모드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 꼭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안드로이드 그 도주 관련돼서 최적화를 하셨다면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의 도주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배터리 절약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 차원에서 하는 일들은 뭐 안드로이드 플랫폼 차원에서 하는 일들을 모두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기존의 추가로 새로운 도주 모드가 하나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스트를 하시려면은 그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 덤프시스 디바이스 아이들 명령어로 그 도즈 모드를 가짜로 진입해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어떤 도즈 모드 진입을 위해서는 디바이스 아이들의 스텝 명령을 이용해서 이제 도즈 단계를 넘어가셔야 했다면은, 그 첫 번째 새롭게 추가된 도즈 모드를 테스트해 보시려면은 디바이스 아이들 스텝, 그다음 한 칸 띄고 라이트 명령을 통해서 새로운 도즈 모드에 진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새로운 라이트 모드는 액티브, 인액티브, 뭐 아이들 메인터넌스 등등의 스테이트를 갖다가 마지막에 이제 오버라이드 스테이트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오버라이드는 그 기존 라이트 도즈 모드가 아니라 기존의 마시말로에서 소개된 풀 도즈가 적용돼서 이 라이트 도즈 모드가 이제 덮어 써졌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도즈 오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거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 하이 프라이트 GCM 메시지를 사용하셔야 되고, 긴급한 경우에는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은 네트워크 사용을 계속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포그라운드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되고, 꼭 피치 못할 경우에 어떤 저희 어떤 그 정책상 딱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화이트리스트, 사용자에게 화이트리스팅을, 그 도즈 화이트리스팅을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도즈 화이트리스팅을 요청하시려면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 이 적절한 그 저희 정책상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이 권한을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화이트리스팅을 하시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마지막 그 화이트리스팅은 진짜 꼭 잘 확인해 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절대 권장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잡 스케줄러를 써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잡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뭐 특정 사용자가 그 항상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해당 이벤트를 트리거 삼아서 등록되어 있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PI고요. 문제는 롤리팝에 추가된 API이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널리 사용하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사용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좋은 소식은 저희가 그 구글이 API 이름을 잘 짓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현재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API 중에 그 플레이 서비스에 있는 API 중에 GCM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클래스가. 이 GCM 네트워크 매니저가 굉장히 GCM 관련된 것 같고 네트워크 관련된 것 같지만 사실 GCM과 네트워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그 잡 스케줄러 API를 대체하는 어떤 대체품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 맞춰서 잡 트리거를 걸어서 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API고요. 이 이름이 너무 생뚱맞아서 아무도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파이어베이스 밀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잡 디스패처라고 새롭게 라이브러리가 추가되는데 거의 동일한 일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버전 호환, 하이 호환 관계없이 쓰시려면은 파이어베이스 잡 디스패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뭐 만약에 이걸로 처리하실 수 없을 경우는 알람 매니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알람 매니저 같은 경우에 그 셋 알람 클럭 하시면은 정확한 시간에, 이건 근데 진짜 알람 시계를 구현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API고요. 알람 클럭에 대해서 클럭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 가지 저희 구글에서 굉장히 이름을 재밌게 지은 API죠. Set and Allow While Idle, Set Exec and Allow While Idle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정확한 시간에 알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확하지 않는데 왜 이름이 Exec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면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일반적으로 1분에 한 번 정도 이벤트를 발생시키거나, 도즈 모드인 경우에는 15분에 한 번 정도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어떤 네트워크 작업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여러분의 앱이 어떻게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툴도 있는데요. 이 배터리 히스토리안이라고 저희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공개한 거긴 한데, 이번에 새롭게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UI가 일신되면서 굉장히 보기 어렵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볼만하게 변경이 됐고요. 뭐 실제로 배터리 사용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주요 이벤트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앱을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앱이 얼마나 배터리를 사용하고 배터리에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히스토리안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뭐 그래서 두 가지 로그를 올려서 기존 대비 얼마나 배터리를 절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제가 시간을 좀 오버할 것 같네. 한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 백그라운드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거예요. 백그라운드 옵티마이제이션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요.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백그라운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된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임플리시트 브로드캐스트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에서 그 익명으로 그냥 휙 보내주는 거죠. 아무나 받아라라고 브로드캐스트 이벤트를 받아주면은 그 해당 브로드캐스트를 받는 애들이 쭈루루루 그 해당 이벤트를 받아갖고 자기에게 꼭 중요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죠.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닌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됐냐면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됐어요. 커넥티비티 체인지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대표적인 임플리시트 브로드캐스트 인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얘 뭐 좋은 거죠.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관련된 어떤 값이 바뀌어서 사용자가 디바이스가 와이파이에 붙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거예요. 이 이벤트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벤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생 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커넥티비티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그 구글 내부 직원들의 폰 어떤 배터리 사용량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앱이 동시에 주르륵 뜹니다. 왜냐하면 이 커넥티비티 체인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은 백그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앱들이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실행되면서 많은 경우에 40개까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네들에게 중요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플랫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정말 중요한 사용자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앱을 사용하는데도 메모리가 부족해서 앱이 버벅된다거나 아니면 느려진다거나 아니면 동작이 좀 동작에 문제가 생긴 등등의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굉장히 구글다운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는 임플리시트 브로드캐스트를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임플리시트 브로드캐스트를 아예 없애버리고 특정 패키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만 브로드캐스트를 보내고 아니면은 브로드캐스트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매니페스트 상에 직접 등록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사용 앱이 동작하고 있지 않는 중에도 브로드캐스트를 받거나 아니면 레지스터 리시버 이용해서 런타임 상에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런타임 상에 등록하시는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동작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임플리시트 브로드캐스트를 매니페스트 상에 등록하셨을 때는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서비스도 없애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어떠한 노티도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메모리를 먹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아예 없애버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당장 없애버리면은 문제가 되겠죠. 많은 앱들이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능에 의존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없애버리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N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커넥티비티 체인지, 이 임플리시트 인텐트는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는 안드로이드 N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앱들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저희가 변경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카메라 새로운 이미지나 동영상이 추가될 때 나오는 뉴 픽처나 뉴 비디오 브로드캐스트 인텐트는 여러분의 앱이 타겟 SDK가 24이던 아니던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 받으실 수 없게 변경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건 굉장히 사용자에게 중요한 액션인데 사용자가 사진 한 장 찍고 다음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했는데 이 뉴 픽처 이벤트가 발생하는 바람에 백그라운드에서 기대하고 있던 다양한 앱이나 서비스들이 동시에 막 뜨니라고 실제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진 찍는 액션 자체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사진 느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갖고 당장 안드로이드 앱부터 뉴 픽처와 뉴 비디오 임플리시트 인텐트 같은 경우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도록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말씀드린 건 잡 스케줄러나 파이어베이스 잡 디스패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임플리시트 인텐트 자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서비스 자체를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ADB 커맨드로 Run in Background Ignore, Run in Background Allow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여러분 앱을 테스트 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후를 생각하시고 사용자의 더 좋은 경험을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앱이 과연 지금 여러분의 앱이 모든 백그라운드 서비스나 백그라운드 인텐트를 다 없앤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미래를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거의 내용 끝났네요. 제가 조금 오버를 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드로이드 N을 위해서 개발자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결국 다양한 화면 크기와 오리엔테이션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배터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앱을 디자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용자를 위해 더 높은 품질의 앱을 만들기를 저희가 늘 항상 말씀드린 거고, 앱 개발자분들이 그런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저희가 플랫폼 차원에서 계속 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기도 하고, 플랫폼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계속 추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방향이 변경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이 세 가지들은 꼭 마음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는 결국 이거예요. 저희가 그 안드로이드 자체가 굉장히 열린 플랫폼이었고, 그 개발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플랫폼이었는데,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죠. 각각의 앱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앱이 가장 많은 자원을 활용하고 사용자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랫폼 차원에서 너무 불필요한 리소스를 많이 낭비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플랫폼 차원에서 제안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 안드로이드 플랫폼 자체가 사용자들에게 더 행복한 플랫폼이 되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더 궁극적으로 개발자분들에게도 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구글은 계속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